7챕터 동성애를 할 자유로운 권리는 자유이자 인권이라는 거짓말. 불법과 부도덕을 할 자유와 인권은 정당화되지 않는 것이 진리이다. 동성애 옹호 및 반대 억제, 국제인권법, 논리의 발달, 자카르타 원칙. 동성애 정당화로는 법률적으로 국제인권법의 비호를 받는 것으로 발전했다. 동성상행위를 할 권리는 성행위 상대를 선택할 때 동성까지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권의 일종인 성적 자기결정권이고, 이는 모든 국가에서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 인권이므로 국제인권법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성애를 비정상적으로 보아 반대하고 이를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소위 성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며 동성애 반대자들을 인권 침해자로 몰아간다.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국제인권법 이론은 유엔의 인권기구나 EU의 인권기구, 유럽 및 북미의 각국의 인권기구들을 장악하여 국제적 및 국가적 인권기구들의 인력과 재정을 이용하여 동성애 옹호 활동 및 동성애 반대 억압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권법을 내세워 동성애 반대를 못하게 하는 동성애 독재 체제를 확산을 위한 실무적 지침서로 2007년에 작성된 것이 자카르타 원칙이라는 점은 앞서 살펴보았다. 이 원칙과 이 원칙들을 구체화한 자카르타 원칙 운동과 가이드를 보면 인권을 앞세운 동성애 전체주의의 정체를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적지 않은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자카르타 원칙을 모든 나라가 보편적으로 인정해야 할 원칙을 인식해 헌법과 법률에 동성애 옹호 및 동성애 반대자 처벌 근거를 마련해오고 있다. 이러한 동성애 전체주의, 동성애 독재를 구현하기 위한 법이 바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인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인권회의 동성애 옹호 및 반대 억제 활동. 우리나라도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어 국가인권이라는 기구가 출범한 이후 국가인권위법에 동성애 독재 법률 문구인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규정한 이래 국가인권위는 법률의 이름으로 동성애 옹호 및 동성애 반대 억제 활동을 놀랍도록 활발하게 전개해왔다. 2002년 국어사전 등 각종 사전에서 동성애에 대한 비정상적성을 표현하는 문구들을 모두 삭제하도록 요구하여 전통적 성윤리에 귀한 정당한 비판을 삭제시켰다. 2003년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 사유였던 동성애를 삭제하도록 하여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영상물이 아무런 제약 없이 분별력이 약한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게 됨으로써 청소년 동성애 및 에이즈 폭증의 원인을 제공했다. 2005년 성소수자 인권 현황 조사라는 용역을 발주하여 동성애를 비정상적이라고 표현하거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다루는 표현 모두를 동성애 차별로 보아야 한다고는 보고서를 채택하여 동성애에 대한 양심적, 도덕적 비판 활동에 대해 차별이라는 낙인을 찍어 억제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공교육 및 군대 내 교육 현장에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하도록 요구하여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동성애 반대 활동의 인권 침해라는 취지로 교육하므로 교육 현장 및 군대 내에서 동성애가 확산되도록 하여 우리나라 청소년 및 청년 에이즈 폭증의 원인을 제공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라는 국가인권위법, 동성애 독재 조항을 반영하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교육자치단체의 인권조례, 각종 학교의 인권준칙 등을 제정하도록 요구하여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동성애 독재 조항을 포함하거나 인용하는 각종 조례 제정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여 국가 공공단체 재정이나 인력을 동성애 옹호 조장 및 반대 억제 활동에 동원하고 있다. 2011년에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소위 성소수자들이 즐기는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에이즈 등 병리 현상과 연결되는 보도를 금지함으로써 대부분의 언론에서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동성애의 복권적 위험성을 알리는 기사들이 자취를 감추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기 시작했다. 동성애 반대를 차별로 규정한 뒤 이를 어기는 자를 범법자로 만들어 민사책임, 형사책임을 부과하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부에 계속 권고하여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계속해서 동성애 독재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행정부 내의 법무부는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했는데 복음적 기도운동 단체인 에스더 기도운동 이 차별금지법의 반성경성과 선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재성을 인식하고 복음주의적 교회들을 깨워 전국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한 결과 추진을 중단시킨 바 있다. 역대 정권에서 계속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복음적 기독교회들의 전국적 반대와 양심적 국민들의 반대 측면에 성공하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 및 반대 억제 활동과 국내 에이즈 감염자의 폭증. 2001년 이후 국가인권위법이 동성애 옹호 및 반대 금지 조항인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한 조항 도입 이후 2016년까지 15년 동안 국내 에이즈 감염자의 수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폭증했다. 전 세계 에이즈 감염자는 2000년 이후 30% 감소했는데 국내 감염자는 2003년 2843명에서 2017년 16,299명으로 6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청소년과 청년들의 증가 상태를 보면 폭증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급증했다. 15세에서 19세 청소년 남성 에이즈 신규 감염자는 2000년 2명에서 2013년 52명, 2014년 36명, 2015년 41명, 2016년 33명, 2017년 30명으로 무려 18에서 26배가 증가했다. 20에서 24세 청년 에이즈 신규 감염자는 2000년 15명에서 2013년 145명, 2014년 160명, 2015년 185명, 2016년 161명, 2017년 151명으로 무려 10배에서 12배로 폭증하고 있다. 청년의 때에 감염이 밝혀지는 것을 잠복기를 고려할 때 청소년 때 바이러스가 감염된 경우라고 대부분이라고 한다. 따라서 청년 감염률은 청소년 감염률로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매년 신규 감염자가 1000명씩 증가하는데 연령상으로 청년과 청소년 비중이 가장 커지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다. 분별력이 악한 청년들의 에이즈 감염자 폭증은 청년들 세대에서 동성애 폭증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에이즈 감염자의 90% 이상이 남성이고 감염자의 감염 경로는 100% 가까이가 성행위이다. 감염자들의 면담 결과는 동성 성행위가 아닌 이성 성행위의 비중도 상당히 높게 나오지만 감염자의 90%가 남성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의식해서 다르게 답변한 것이고 사실은 남성 간 동성 성행위가 가장 중대 경로라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이고 국내외 보건통계적 진실이다. 2001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남성 간 동성애와 그 동성애가 초래한 에이즈 감염자들이 이토록 폭증하고 있는 결과가 이 기간 국가인권위원회가 놀랍도록 활발히 행해온 동성애 옹호 주장 및 동성애 반대 억제 활동과 완전히 겹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다. 일평생 완치가 불가능하고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죽음으로 이끄는 치명적인 에이즈가 분별력이 약한 이 땅의 청년들에게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동성애가 주된 원인이 된 에이즈 감염으로 이미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국가인권위는 마땅히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에이즈 감염으로 초래된 이 나라 청소년들의 죽음과 죽음의 증상들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엇으로 책임지고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 것인가. 최소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하며 더 이상 동성애 옹호 조장 및 반대 억제 활동을 하지 않기로 다짐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사과는커녕 계속해서 나라의 재정과 인력을 이용해 동성애 옹호 조장 및 반대 억제 활동을 앞장서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지경이다. 진리와 진실을 알고 깨어난 국민이 떨쳐 일어나 이 나라 미래 세대를 살리기 위한 동성애 반대 및 동성애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동성애 옹호 조장 및 동성애 족제 조항의 국가인권위법 제2조 제3호 성적 지향을 삭제시키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거짓 자유, 거짓 인권, 법과 도덕을 위반할 자유까지 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동성애 정당화론이 인권법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진리와 진실을 가지고 맞서야 할 것인가. 먼저 인권의 본질인 자유권, 성행위 대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체를 정확히 살펴보아야 한다. 자유한권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도록 보장해야 하고 이를 막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금기로 생각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여기는 것도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마땅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 인권 보호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야 성도덕에 반하는 동성애도 자유롭게 하도록 보장해야 하고 이를 막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기 쉬운 것이다. 모든 것을 자유롭게 제약 없이 할 자유가 참 자유요. 인권이란 주장은 교만한 인간들을 참으로 좋아할 만한 그럴듯한 주장이다. 교회 내에서도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이니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라는 주장들도 많이 들린다. 그래야 요즘 교회 내에는 죄를 말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는 율법주의적 설교이며 전적인 은혜와